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절을 맞아 성당과 교회에선 대축일 미사와 축하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결산 기획 보도, 오늘은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터 개발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장전말 사태가 큰 교훈을 남겼지만 여전히 환경 규제는 느슨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의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내년 총선 구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도내 모든 성당과 교회에서도 오늘 하루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는데요. 성직자와 신도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송이 성당 가득 울려 퍼집니다. 하얀 옷의 사제단이 경건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신자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는 대축일 미사가 열렸습니다. 성탄 미사를 집전한 성직자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포용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합시다. 교회에서도 성탄 예배와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세상의 큰 기쁨이자 축복이라며 평화와 사랑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성탄절을 맞아 한옥마을과 도심공원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 개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포근했던 날씨처럼 따뜻한 사랑과 넉넉한 마음이 가득한 성탄절이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전주시 현안인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시동을 걸었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논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개발에 나서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를 다시 롯데와 손잡고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일대 토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판매시설 부지에 한해 장기 임대 방식으로 부지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4년 전 자신의 선거 공약을 뒤집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표해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공개 입찰은 나오면 1,000억이 아니라 저희 중수장이나 판단으로는 7천억 이상 받습니다. 왜 시민의 땅을 헐값으로 넘깁니까? 하지만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난달 용역에 착수했고 사업을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와 함께 전주의 노른자의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도 개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주시가 개발 여부를 공론화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1억 8천만 원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종합경기장 부지와 달리 사기업 땅이기 때문에 공론화가 사기업을 위한 특혜이고 전주시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결정이라는 이름을 빌어 마치 시민의 뜻인 양 모든 공을 도에 떠넘겨 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은 찬반의 입장차가 큰 사안이어서 새해에도 논란과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장전마을 집단 암 사태에서 보듯이 환경 피해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규제는 느슨하기만 해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폐기물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주시가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발전소 허가를 내줘 화를 불렀습니다. 여기 사는 주민으로서는 참 속상하죠. 안타깝고. 처음에 애당초 그 허가 내준 것이 잘못이죠. 여기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옆에다가. 그러나 허술한 관련법도 큰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10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소만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자 업체는 9.9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신청해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해갔습니다. 이런 꼼수 논란 때문에 전국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느슨한 배출 허용 기준도 주민들의 반발만 사고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개별 사업장의 배출 허용 기준은 일산화탄소의 경우 50에서 300ppm인데 서울 강남 소각장의 설계 기준치는 4ppm 이하고 전북의 한 소각장의 설계 기준치는 25ppm입니다. 전북의 해당 소각장 옆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환경 피해 위험에 노출됐지만 설계 기준치가 배출 허용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업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환경 보건 의식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그리고 저감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기준이다. 이러다 보니까 늘 시민들이 그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이건 법적인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느슨한 규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내년 4.15 총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단수 공천하기 위해 송 시장의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전제로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한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병도 전 수석은 익산을 선거구에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길어질 경우 선거구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은 내일부터 31일까지, 전문대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4천여 명 줄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9월부터 4,900억 원어치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뒤로 가맹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8,412개 가맹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한 곳당 5,1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는 내년에도 3천억 원가량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4차례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노인 인구와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도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요양보호사는 모두 7만 7천여 명으로 올해만 7,20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내년에는 만여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 생활쓰레기의 보관과 수거 방식이 개선됩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쓰레기 수거 차량용 시티박스 대신 공동 집화장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차례인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거 횟수를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늘리고 공동주택 규모별로 세분화해 악취 발생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동 보호를 위해 각 시군의 아동보호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과 전담 요원이 배치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익산과 정읍 등 7개 시군의 학대조사 전담 공무원 12명을 배치하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2022년까지 학대조사 전담 공무원을 45명,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25명으로 늘리는 등 아동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2019 제야축제가 오는 31일 밤 전라가명 복원 현장 앞에서 열립니다. 올해 제야축제에서는 풍남문 보수공사 관계로 기존에 하던 타종 행사는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건물 벽에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로 타종의 모습을 재현합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오후 사이 5mm가량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도 떨어져 아침 최저 기온은 무주 영하 1도, 익산 0도, 전주는 영상 2도를 보이겠으며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6도가량 낮은 3도에서 5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까지 다소 쌀쌀하고 일요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